2018년 터키 이스탄불 한 남자가 금박 스테이크를 썰고 있습니다. 1인분 200만 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입니다. 같은 시각 베네수엘라에선 4살 빼기 소녀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어린이는 최소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마두로는 입에서 200만 원짜리 고기를 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고통받고 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그 입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군 델타포스와 150대의 전투기가 투입된 작전 시간은 단 4시간, 회색 나이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침대에서 질질 끌려 나온 독재자. 오늘 그 4시간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입니다. 1970년대에는 남미의 스위스라 불리며 의료와 교육이 모두 무료였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 약이 없고 화장지 하나를 사려고 8시간씩 줄을 서야 합니다. 월급으로는 계란 한 판조차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두로의 악행을 팩트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팩트, 마두로는 반대파 정치인을 즉결 체포했습니다. 야당 대표 러폴도 로페스는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팩트, UN 보고서에 기록된 공식 기록입니다. 즉결 처형, 조직적 고문, 그리고 강제 실종이 자행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은 SNS에 마두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손톱이 뽑히고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세 번째 팩트, 2019년 콜롬비아에서 쌀과 의약품이 가득 담긴 구호물자 트럭이 도착했을 때입니다. 마두로는 태워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앞에서 구호물자가 불탔고 물자를 가지러 달려오던 시민들에게 총을 쏴 4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번째 팩트, 같은 해 마두로는 국영 TV에 출연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먹방을 찍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동안에도 그는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느냐며 웃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7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콜롬비아 국경을 맨발로 넘는 아이들, 타국에서 구걸하는 의사들, 남미 최부국이 난민 수출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지켜보던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를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며 1,500만 달러, 한화 약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가 아니라 마약 카르텔이다라는 미국 법무부의 발표는 훗날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025년 11월 미국은 마약 소탕을 명분으로 남쪽의 창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세계 최강 항공모함 USS 제럴드 포드가 카리브해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마약 단속 전력이 아니라 사실상 침공 전력이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미군은 마약선을 타격하며 매주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또 마약 단속이겠거니 하며 무뎌졌지만 이것은 진짜 침공을 감추기 위한 미국의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리는 석유 부국이라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환율이 흔들릴 때 무시한 결과 3년 뒤 물가는 100만% 폭등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때처럼 설마 한국이 망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작전 당일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1시 50분 카라카스의 모든 통신이 끊겼습니다. 미국의 전자전 공격기 이 A-80 그라울러가 베네수엘라 전체 레이더를 마비시켰습니다. 러시아제 최신 방공 시스템 S-300은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정각 첫 번째 폭발을 시작으로 7차례의 정밀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10분 만에 방공 레이더와 통신소가 박살났고 도시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이어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수행했던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나이트 스토커의 검은 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헬기 안에는 세계 최고의 사신들이라 불리는 델타포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분 헬기가 대통령 관저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지휘체계가 마비된 베네수엘라 경호대는 저항조차 못했습니다. 델타포스는 6초 만에 패스트로프로 착지했고 새벽 3시 5분 관저 문을 폭파하며 돌입했습니다. 새벽 3시 12분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엔 회색 나이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벌벌 떨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가 있었습니다. 7년간
철권 통치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독재자는 잠옷바람으로 순순히 끌려 나왔습니다. 새벽 4시 21분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체포하여 미국으로 이송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남자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작전 시간 단 4시간, 미군 사망자와 장비 손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작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에 흩어진 700만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맨발로 국경을 넘으며 버틴 7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요동쳤습니다.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무기인 S-300이 단 4분 만에 뚫린 사실에 더 경악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 역시 패권주의를 규탄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두로는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 정의일까요? 한 나라가 자국법을 근거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납치해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다음 표적은 누가 될까요? 독재자를 잡는 건 쉽지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영양실조로 죽어간 수만 명의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마두로가 잡혔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지만 이제 더 이상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환율과 물가가 출렁이고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설마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전이 정의로운 심판이었는지 아니면 위험한 선례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